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과연 9월 16일, 17일 연준의 FOMC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까? 과연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 B컷을 단행한다면 특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여전히 금리는 인하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재테크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차후에 부동산 가격 또 주식시장 언제 어려울까? 금리가 올라갈 때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한 번 유찰된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 두 건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일반 매매보다 경매가 좋은 것은 물론 뭐 싸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특별한 흥정이 없다. 그리고 어떤 권리상의 문제점들, 특히 이제 후순위라고 한다면 소멸주의에 의해서 모두 소멸된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물건들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관심 있다면 체크리스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순발력 있는 분석을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면서 서울의 아파트 경매 두 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유찰된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 두 건, 과연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이제 아파트를 투자할 때 웬만하면 대단지 1000세대 이상, 웬만하면 또 브랜드, 일군 브랜드, 역세권, 도보로 10분 거리, 신축 한 10년 이내, 로얄층과 남양, 남동양, 남서양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어떤 뭐 한강 이런 게 보이는데 동양이다 또는 서양이다 뭐 그런 것들은 역시 나쁘지 않다. 오늘의 경매 용어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 낙찰자라고 하잖아요. 1등. 다만 낙찰자는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상 용어가 바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고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때는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경매에서는 잉여주의가 있습니다. 잉여주의는 뭐냐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뭐 근저당권자, 또 판결받은 채권자 등등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낙찰 후 경매 비용 빼고 우선 채권 빼고 최소한 1원이라도 배당을 받아야 된다.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매각은 불허가 또는 취소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입찰하는데 등기부의 빚이 뭐 극단적으로 1000억이야. 그리고 뭐 임차인이 후순인데 100명이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경매는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참고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한 번 유찰된 서울의 아파트 두 건. 경매 공부는 저의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를 하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구로구 온수동의 아파트로 가봅니다. 이건 아파트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온수 힐스테이트 38평형이고요. 전용이 31.04, 대지권 20.54. 깔끔한 아파트 쾌적할 것으로 보이고요. 감정가는 8억 7,600인데 한번 유찰된 7억 8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이 아파트에 관심 있다면 9월 25일 날 서울 남부지방법원 목동역이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한번 입찰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문제가 없다면요. 자, 이 아파트는 2010년산, 그러면 15년 차. 괜찮죠? 12에 7층,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좋고, 단지의 크기도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예,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아쉽게도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가 없습니다. 조금 작은 것은 7억 7,300, 조금 큰 것은 8억 9천 참고하셔가지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장 가서 중개사무소 가서 다시 한번 시세를 확인하자. 자, 이건 아파트는 여기 대단지의 아파트고요. 뒤에 이제 녹지 비율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종과학고 등등이 있습니다. 1호선과 7호선 온수역,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로 이렇게 걸어간다면 또는 이렇게 걸어간다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떨지 현장을 한번 가보기를 기대합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직접 확인하자.
여러분, 두 번째는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창동 2차 현대아파트 4층, 전용 18평, 대지권 7.44, 감정가 6억 6천, 한 번 유찰된 5억 2,800만 원은 직권적으로 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10월 14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01년산 24년차 소소 22의 4층, 뭐 나쁘지 않죠? 전용 대지권, 단지 크기, 중단지급,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특별히 떠나는 임차인은 없고요. 체납관리비가 한 360만 원,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됐겠죠? 그중에 3년치 공용 부분을 원칙적으로 인수합니다. 이 아파트에 최근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가 없네요. 그죠? 예, 좀 큰 평수만 있었네요. 그래도 현장 가서 참고해 보고요. 자, 이 아파트는 1호선, 4호선 W세권 창동역에서 도보로 뭐 한 10분, 12분 거리. 천이 있어서 좋고요. 차후에 이제 GTX 역이 창동역에 생기는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빠른 사람 없고 특별한 코멘트가 없습니다.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 한 번 유찰된 두 건의 아파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번 유찰된 가격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에 가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특히 시세 파악 제대로 해보시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건상에 또 권리상의 하자 없다면 싸게 한번 입찰해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들의 열정과 집요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